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정호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그리고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되었고 이제 기업 부분에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 이제 검토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요즘 이제 클라우드가 너무나 하도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분에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바라보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오늘 오전 세션에도 나왔지만 이미 뭐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자신의 IT 자원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운영 조직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문화까지도 이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환 가속화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 간의 경쟁으로 자리 잡았고요. 산업 그다음에 산업 간의 어떤 그런 경계도 허물면서 빠르게 진행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요. 저는 첫 번째로 저희 아마존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고객분들이 쓰고 계시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그 회사들이 다 R&D를 클라우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2, 3년 또는 3, 4년 내에 모든 제품들이 클라우드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클라우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IoT나 핀테크나 뭐 리테일 쪽의 옴니채널 같은 다양한 IT 트렌드를 보면 그 기반과 근간에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없이는 앞으로 다음 혁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IT 혁신을 벗어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대변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아키텍처까지 다 흔들 정도로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는 이아스나 파스, 사스 같은 어떤 그런 클라우드의 구분에 대한 용어를 잘 얘기를 하진 않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구분을 이아스, 파스, 사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구분도 영역도 사라지고 있죠. 특히 플랫폼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프라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까지 엔드투엔드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느냐 지금 관건이 돼가고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서비스 기반 그리고 API, 앱, 다양한 공용 서비스들을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 단위 또는 핵심 요소 단위로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것이 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프라 서비스다, 플랫폼 서비스다, 사스 서비스다에 관계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레디메이드, 다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을 서비스와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이 요즘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아스를 해야 되냐, 파스를 해야 되냐, 사스를 해야 되는 것도 결국 나중에는 이 플랫폼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일 겁니다. 그러면 현재 클라우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CIO 분들 모시고 발표를 했을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가상화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세션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첫 번째가 매니지 서비스,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치나 구축, 그 다음에 지원해야 되는 모든 업무들이 셀프 서비스 기반으로 자동화된 그런 서비스 어떤 관리형으로 제공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버레스 컴퓨팅, 서버 없는 컴퓨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를 좀 더 가속화하고 클라우드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이 모바일 플랫폼뿐만 아니라 IoT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처럼 계속해서 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클라우드의 크게 세 가지 트렌드가 현재 클라우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IT 전반적인 혁신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매니지 서비스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고객들이 직접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구성하신다고 했을 때
파워나 렉, 서버 유지 보수나 OS 설치 패치, 데이터베이스 설치나 패치 이런 다양한 부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위에 가용성이나 스케일링이나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같은 작업들을 하셨어야 됩니다. 물론 그 EC2라고 하는 저희가 제공드리는 가상화 서버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의 파워 렉이나 서버 OS 설치까지는 당연히 되죠. 물론 이제 고객들이 이 부분 위에 OS 패치와 DB 부분, 데이터베이스 백업 부분이나 어플리케이션 부분까지 확대가 되는데 실제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만 놔두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 서비스로 제공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IT 업무 중에 시작이 서버가 들어오고 서버를 설치하고 그 서버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일들이 거의 한 60-7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금 얘기드렸던 백업 복구나 설치 업그레이드 패치 마이그레이션 보안 등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그런 서비스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적화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IT 담당자들이 없어지거나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신규 비즈니스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되고 좀 더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되는 환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관리 제공용 풀 매니지 서비스, 완전 관리 제공용 서비스가 이러한 IT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운영 체계도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서버레스 컴퓨팅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 때 서버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웹 아스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신다면 그럴 필요 없이, 즉 서버 구성 없이 바로 그 서비스를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바로 실행하고 또는 이제 확장을 하거나 필요 없을 때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스케일링까지도 가능한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관리 부담, 소위 말해서 서버나 인프라에 대한 관리 부담이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서비스가 계속 호출이 되거나 늘어날 때 서버를 증설할 필요 없이 서비스만 스케일링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랭귀지와 다양한 개발 언어로 부분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AWS 람다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람다 서비스는 뭐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만 단순히 그 람다에 그 개발된 서비스에 대한 코딩을 업로드하고 나서 그 서비스들이 트리거하고 있는 다른 곳 예를 들면 웹 서비스 엔드포인트나 모바일 디바이스에 연결을 한 다음에 트리거가 걸리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실행되고 그 함수가 실행이 돼서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만 지불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픈 API나 API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데 결국 이런 서브레스 컴퓨팅에서 서비스에 대한 실행, 그런 부분들이 서브레스 컴퓨팅에서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API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그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예, 세 번째로 얘기됐던 플랫폼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나 IoT 플랫폼에 대한 방향은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때 기존의 모바일 프레임워크나 모바일의 다양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을 구성하셨다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컴포넌트 단위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기존의 AWS 서비스와 결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빌딩 블록형으로 레고를 조합하는 형태로 모바일 서비스를 또 구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oT도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룰 엔진이나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디바이스 SDK, 디바이스 인증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구성 요소로 제공이 되면서 기존의 AWS의 백엔드 인프라와 당연히 연결이 되고 통합이 돼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결국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프라와 그 기반 위의 플랫폼 그리고 그 위의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뭐 경제학이라고 하긴 그렇고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클라우드를 설명할 때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클라우드가 뭔지 모르시니까 제가 항상 설명하는 장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영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개인별로 집에서 수영장을 관리했을 경우, 특히 이제 더운 여름 시즌에만 이제 수영장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물을 담고 그다음에 수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시즌이 끝나면 아마
수영장에서 물을 빼고 아마 쓰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만을 위해서 우리가 수영장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1년 내내 유지 보수 비용이 들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때만 쓰기 위한 상황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뭐 1년 내내 쓸 수도 있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아파트 그리고 여러 가지 콘도, 그래서 공동주택화되다 보니까 공동의 수영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이 이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투자비만큼 내고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2단계 또는 앞에 단계에서 넘어가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비용은 줄어들지만 그 어떤 특정 제한된 영역 내에서 공동의 소유로 공동의 관리가 되는, 그렇게 되는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실제로 뭐 워터파크라고 하는 최신 수영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최신 기술이나 최신 서비스들이 여기 보시면 최신 놀이기구가 들어와 있듯이 우리가 특정 기간에 정말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컨셉이죠. 당연히 비용도 이용한 만큼만 내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개수와 수량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수영장이라는 것이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특정 공간을 활용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요즘 클라우드는 완전히 데디케이트된 영역도 제공이 되게 되고 확대가 되고도 있죠. 물론 수영장도 그런 서비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메릿은 방금 얘기드렸던 우리가 직접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들, 그리고 아까 관리 서비스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반복하게 루틴하게 했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빠지고 정말로 최신 서비스들과 최신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계속 활용하셔야 된다는 그런 점들이 아마 강점이 아닐까 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이제 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가상화 환경 기반에서 쉐어드해야 되는 부분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보안의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아까 오전에 사례 나왔던 회사들의 결정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계시는 VPC라고 하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즉 완전히 격리된 네트워크 환경에 고객이 갖고 있는 가상사설망을 직접 클라우드에서 구축을 하시고요. 그것들에 대한 모든 통제권이나 그리고 모든 설정, 모든 환경에 대한 관리가 고객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고유의 자신의 환경을 구축하고 그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보안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이제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비용으로 잠깐 돌아와서 비용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용한 만큼만 쓰게 되고 탄력적으로 정말 필요한 만큼만 쓰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쌀 수밖에 없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장기 계약이라든지 약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없다 보니까 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나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경매 할인이라고 하는 그런 옵션 부분도 제공되고, 그다음에 선불 할인, 소위 말하는 뭐 프리페이드 되는 부분도 제공이 되는데 이런 다양한 옵션들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는 쌀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클라우드의 비용 효과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기존의 온프리미스 대비해서 서버 투 서버 클라우드 상의 서버를 이제 가격 비교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있죠.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에서는 한 9% 정도, 그리고 실제로 커스터마이징 개발 구축에는 한 43%, 하드웨어 IT 인력에는 14%,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중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만 아마 비교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비용이 거의 9%가 아니라 더 큰 비용으로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비용이 최적화돼서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로젝트 예산을 수립해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이었다가 이제 월 비용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걸 이제 회계상의 전문 용어로는 이제 카펙스에서 오펙스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클라우드 비용 절감에서 최대 77%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아마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LG전자 세션이 한 40%였고요. 신한은행이 한 50%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IT 분들은 그럼 우리 예산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점점 더 예산을 줄어들어서 그 예산만 써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비용들을 계속 요구 나오고 있는 최근 트렌드에 대한 IT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 회사도 그렇지만 실제로 글로벌 회사들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IT의 비용적인 부분, 실제 운영관리 비용에 대한 전체 구조적인 부분이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뭐 운영 및 관리 부분 영역이나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운영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영역들에 골고루 비용 절감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 2017년도에 경영계획을 수립하시고 IT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시즌입니다. 물론 지금 끝난 회사들도 있지만 이런 회사들에서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핵심적인 것이 바로 앞장에서 얘기했던 것의 연속인데요. 운영과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운영관리 부분에 기존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의 카펙스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서 쓴 만큼 그리고 탄력적인 그런 IT 인프라 아키텍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현업부서의 요구사항을 테스트해보고 실행해보시고 그것들이 검증이 되고 나서 오픈이 되는 이런 환경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30에서 40% 운영 시스템의 경우는 뭐 미들웨어야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유지가 되니까 한 5% 정도, 어플리케이션 20에서 40, 운영 및 관리 30에서 50 정도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IT 회사는 점점 줄어들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인프라와 인건비는 점점 제한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 클라우드밖에 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IT 버젯에서 특히 IT 예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 예산 수립하실 때 정말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현업 고객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IT에서 이제는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리딩하고 현업부서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레벨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오늘 엔터프라이즈 서밋이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저희는 이제 워크로드라는 말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대상이죠. 쉽게 말하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그런 그 인스턴스 같은 워크로드를 얘기하는데요. 그 대상과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팩토리라고 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이고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보시는 것처럼 한 4가지 영역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업용 순수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룹웨어 같은 또는 협업 포탈과 같은 포탈 영역이 있고 당연히 메일,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에서 제외는 돼 있지만 정말 메일 서버 죽으면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일 서버 같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ERP, 기업의 회계 자원 전반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업의 엔진 같은 시스템이죠. ERP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컴퓨팅 환경에서 VDI라고 하는 데스크탑 가상 환경,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즉 특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커머스 쪽도 좀 요즘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협업하고 메일은 아무래도 쉐어포인트와 익스체인지를 가장 많이 쓰시는데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가 있는데 왜 굳이 AW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올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본사 차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지금 뒤에 나올 SAP 그리고 오라클 같은 회사들과 저희는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 실제로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지금 올라가서 기업 고객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구축할 수 있는 바로 할 수 있는 환경들, 이미 준비되어 있는 환경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그런 것들을 이관하면서 클라우드의 아까 말씀드린 장점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관리해주는 그 시스템 관리 센터 같은 그런 도구들이 저희하고도 동일하게 그 유사한 서비스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리아키텍처.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마이그레이션 할 때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리아키텍처 없이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클라우드에 쉐어포인트 같은 또는 익스체인지 같은 메일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바나나나 그 파인애플 같은 거 보면 DOL이라고 하는 돌이라는 글로벌 어떻게 보면 농산물과 식료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쉐어포인트를 AWS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 확산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특히 뭐 한 35만 불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로 가면서 가장 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쉐어포인트 자체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운영과 관리 효율성,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확장성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이제 큰 혜택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이제 아키텍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레퍼런스 아키텍처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 고객들이 이런 부분들을 믿고 적용하시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ERP, SAP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고객들이 SAP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AP, ERP에 이제 비용이 계속 증가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운영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글로벌하게 SAP에 대한 사례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켈로그라든지 브룩스 브라더스 같은 리테일 업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들, 어나운스 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이 지금 도입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SAP에서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과 서비스가 AWS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특히 요즘 이제 SAP 하나를 많이 검토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스턴스 타입 EC2, 저희가 말하는 가상화 머신의 인스턴스 타입이 SAP하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거나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전에도 나왔던 엑선 인스턴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최적화돼서 SAP에 저희가 서티파이드 된 인증된 기업으로서 서비스가 제공하게 되고요. 당연히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가 이제 통합 연계되는 부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ERP가 갖고 있는 보안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특히 확장성이나 글로벌리 구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과 결합이 돼서 제공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요즘 이제 아이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제 켈로그죠. 예.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식료품 회사인 켈로그에서도 SAP 하나를 도입하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판촉 비용이 발생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무역 관련된 소위 말하는 트레이딩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최적화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도구를 SAP에 도입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5년간 온프레미스 대비 그 AWS 클라우드의 비용이 거의 한 90만 불 이상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CPU 메모리가 있다면 우리 업무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업무에 들어가는 그런 노력과 시간이 30배 이상 절감됐다고 합니다. 결국 클라우드가 우리가 자꾸 이제 비용 절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처리에서 더 많은 리소스를 제공하면서 혁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켈로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SAP하고 고민했던 그런 다양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공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번째 얘기 드렸던 큰 테마에서 VDI, 데스크탑 가상화입니다. 데스크탑 가상화의 출발은 이제 스마트워크였죠. 결국 우리가 윈도우 OS만 머무르지 않고 안드로이드 OS나 iOS로 다양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디바이스로 업무 환경이 이제 대부분 윈도우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금융권에서는 망분리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되는 부분에 VDI가 일부 이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꺼려졌던 것은, 클라우드로 가기 꺼려졌던 것은 기업에 있는 네트워크 환경과 틀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도 기업의 어떤 사설 네트워크 환경과 동일하고 보안 환경하고 동일하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게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글로벌 사업자 중에서 VDI 서비스를 가장 먼저 한 AWS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업에 맞춰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BIOD,
특히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 적용되는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VDI를 이용하는 목적이 업무 생산성,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환경뿐만 아니라 관리자들 환경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집중화된 중앙 관리들을 얼마만큼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OS 이미지를 배포하고 백업하고 그다음에 뭐 리커버리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근에 운영 비용을 또 절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요, 아마존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는 고객들일수록 이 저희 VDI를 쓰시면서 개발 환경과 운영을 같이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 드렸던 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데이터 센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냥 간단히 요약을 먼저 드리면, 정말 데이터 센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카프라고 하는, 아마 마지막 세션에 아마 나올 건데요, 클라우드 도입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고객들한테 제공드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어떤 자동화된 도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파트너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다양한 벤더들이 참여해야 되는 영역을 마켓플레이스, 컨설팅, 기술 파트너들이 제공을 같이 하다 보니까 커다란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 센터 마이그레이션을 고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잠깐 나왔던 헤스라는 회사가 아마 잠깐 나왔을 텐데, 글로벌 에너지 회사인데요. 사례가 좀 독특합니다. 회사가 어떤 사업부 부서 일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매각을 할 때 IT에 대한 항상 이슈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거를 하나 떠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여기 이곳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대 서버에 한 500테라 정도 됐고요. 재미난 거는 이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뭐 하루 사이에 100대나 뭐 한 200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쉽고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데이터 센터가 이제 백업이나 디자스터 리커버리라고 하는 재복구 센터가 늘어나는 것도 이슈고요. 지속적으로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늘었다 줄었다 되면서 센터에 대한 최적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를 적절히 활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 뭐 오전에도 나왔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센터 간의 연계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 안에는 이런 보안적인 부분들이 곳곳에 또 자리 잡고 있죠. 이런 아키텍처들을 좀 원활하게, 그리고 기존 데이터 센터 수준 이상으로 보안을 제공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있었던 웹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쪽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웹사이트, 웹 어플리케이션일 겁니다.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고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 당연히 개발자들은 실시간으로 서버에 접근해서 바로 생산성 있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 뭐 제가 이런 얘기는 안 드려도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사례를 좀 얘기를 들어가면 디스커버리 채널 아시죠? 디스커버리.com, 디스커버리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는 한 40개의 대고객 웹사이트를 다 저희 쪽으로 옮겼는데요. 디스커버리.com 뿐만 아니라 TLC.com이나 뭐 애니멀플래닛.com 같이 정말 인기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한 월 1천만 명이 접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 그런다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인기 있는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접속률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드웨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노후화된 걸 바꿔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클라우드 부분으로 도입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런 사이트들이 글로벌하게 확산이 되고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이 컨텐츠에 대한 소비들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으로 뭐 글로벌 소비재, CPG 산업에서 대표 주자죠. 유니레버라고 하는 회사. 정말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가 있죠. 한 500개 브랜드 웹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에도 요즘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표준화돼서 통합적으로 글로벌리 소위 말하는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거의 캠페인이나 프로모션 같은 것들 기획하시고 개발해서 올리는데 2주에서 최대 한 달 걸렸습니다. 이거 1일 내로 다 끝이 나게 된 거죠. 그럼 결국은 마케팅의 싸움은 뭡니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바로 실행하고 바로바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니레버가 갖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은 AWS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산 확장된 구조로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이 가능한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한번 배워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웹만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모바일에 대한 얘기는 잠깐 드렸는데 당연히 모바일은 다양한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SDK가 있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개발에 대한 생산성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보다는 UX나 UI 쪽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더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모바일 서비스가 글로벌화돼 가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해외 나가시면 국내에서 쓰던 모바일 앱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바일 앱이 국내에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환경은 뭡니까? 일단은 크로스 플랫폼이죠. 여러 플랫폼을 다 제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확장이 되면서 디바이스 싱크, 디바이스 동기화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운영관리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요청이 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죠. 그리고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 특히 사용자 아이들이 요즘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아이디 페더레이션도 많고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디 서비스 체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어떻게 보면 제한된 예산과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이제 실제로 이슈였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서비스의 컴포넌트 형태로 플랫폼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항상 최신의 서비스와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로운 기능들로 탑재되다 보니까 고객들은 더 이상 이 부분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모든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그런 체계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즉 커머스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당연히 커머스 시스템은 보안이 가장 큰 문제고 규제, 그리고 그 규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스마트한 고객들, 특히 가격 비교라든지 추천 엔진 이런 것들이 장착이 돼서 고객들한테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닷컴을 보시면서 AWS를 공부를 하시고 AWS를 이용하면 아마존닷컴 되겠지라는 고객도 많으세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커머스 시스템이 저쪽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커머스에 집중하셔야죠. 인프라나 소위 말하는 기간 어떤 그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에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글로벌 확장되고 있는 특히 요즘 동남아 쪽으로 커머스 쪽은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 중에는 놀스톰이라고 미국의 최대 백화점 업체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저희하고 경쟁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저희하고 경쟁인데 이 회사가 작년에 클라우드로 올인을 선언하고 나서 이커머스와 모든 부분을 다 전환을 시켰고 제일 컸던 거는 개인화 추천 엔진, 즉 아마존닷컴과 같은 개인화 추천 엔진과 같은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반의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기 위한 인프라를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글로벌 사례와 저희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면 국내 도입 사례인 이랜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의 유규성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랜드 시스템스의 유규성입니다. 귀한 시간에, 특히 앞서 깊어가는 가을에 이렇게 좋은 시간에 사례 발표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이랜드 그룹은 의식주, 미휴락 이렇게 6가지 패션, 외식, 유통, 호텔, 레저, 엔터테인먼트 등의 사업 영역을 걸쳐서 전 세계 고객에게 토탈 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0여 개 브랜드가 있고 전 세계 1만여 개 이상의 매장이 있으며 금일 사례 발표할 이랜드 통합몰이 몰을 중심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랜드 시스템스는 그런 그룹의 IT 비즈니스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달에 오픈한 이랜드몰 화면이고 이랜드 그룹의 모든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모든 인프라 자원이 AWS 클라우드 기반에 다 구축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밑에 아이콘들은 그 전에 이랜드몰이란 큰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저희가 조그맣게 모바일 서비스나 마케팅 서비스들을 오픈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도입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많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다가 온오프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 그룹의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저희 IT 조직도 그런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혁신의 그런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전통적인 IDC 기반의 인프라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차여서 자원 변동폭이 큰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 자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클라우드로 이렇게 막상 적용하고 이전하기에는 안정성과 성능, 비용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었고,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서 쉽게 시작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작년 15년 4월에 있었죠. AWS 서울 서브밋이 있었는데, 그 서밋 통해서 먼저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 경험들 많이 나눠줬고, 그 안에서 발표됐던 많은 AWS 그 성숙도 높은 서비스들을 이렇게 소개받고 나서 우리도 한번 시작해보자, 시작해보자는 그런 결정을 했고, 그 세미나 중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한 발표자분이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서 언제든지 쉽게 시작해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수 있고, 또 잘 안 되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시도해보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는 그런 토로를 하셨는데, 그거에 많이 공감이 되어서 저희도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000일 아울렛 쇼핑몰 POC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 사항들이 잘 돌아가는 것, 실행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저희는 작은 쇼핑몰 이전과 클라우드 기반의 이벤트,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와 그리고 작은 앱들, 이런 작은 규모부터 조금씩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1년여 만에 그 구축 기간을 거친 이랜드 통합몰을 지난달 9월 5일에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됐고, 현재까지 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저희가 쇼핑몰을 AWS 클라우드 위에 구축해도 될지 많은 의심을 가지고 POC를 진행했을 때 검증하고자 했던 주요 항목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안정성과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또 비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검증을 실행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기존 인프라가 다 IDC에 있었기 때문에 IDC와의 연동하는 네트워크들이 문제가 없는지, 정말 끊기지 않고 잘 서비스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아웃바운드 데이터 요금이 너무 과하게 나오진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가 돼서 검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기간 동안 검증을 거쳐서 나온 결과는 저희가 POC 기간 동안 했던 안정성과 성능 검증 결과를 다 통과했었고, 그리고 더욱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쇼핑몰 인프라가 굉장히 우리가 유휴 자원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나서 3분의 1 수준의 인프라면은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상시 트래픽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얼마든지 또 이제 오토스케일 아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자원을 바로바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트래픽이 집중되는 시점엔 또 이제 변경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분의 1 수준의 인프라로 구성해서 비용을 산정해 봤을 때 4년 TCO로 한 50% 정도 절감되는 것을 저희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 POC 결과로 유통 통합몰을 차세대 통합몰로 오픈하는데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기로 결정되어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했고, 그 사이에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 이런 POC 결과를 듣고 여러 고객분들이, 현장의 고객분들이 한번 POC를 해보자, 클라우드 전환을 해보자, 작은 규모의 쇼핑몰들도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발란스 쇼핑몰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크게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그 전 이벤트 때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POC 결과를 듣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러니까 프론트 페이지, 전시 페이지들만 이전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유연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벤트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그쪽 뉴발란스 사업부 책임자분이 우리는 전체 인프라를, 나머지 인프라도 클라우드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해서 나머지 인프라도 올해 2월에 모두 전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그런 이벤트 기획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뭐 사용 비용이라든가 안정성에 대해서 그분들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보시는 그래프처럼 실제 기획전이 진행되면서 유연하게 확장되는 인프라 덕분에 매출 증가가 눈으로 확인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사용 비용이나 그런 안정성에 대한 것이 모두 해치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뉴발란스 사업부에 저희가 이런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했던 장편인데, 기존 인프라의 여러 가지 병목 사항과 리스크와 제약 사항들이 클라우드로 가면 이렇게 무제한 트래픽 커버하고 무중단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증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개를 드렸을 때 좀 우려들 많이 하셨는데, 실제 기획전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고, 저희는 이것을 설명할 때 발전기의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발전기를 각 가정에 있는 거, 공장에 있는 것보다 이제 그 국가의 발전소를 우리가 종량제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수영장 사례를 발표해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했으면 더 효과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서 보신 그런 뉴발란스 쇼핑몰 이후에 작은 모바일 서비스들, 마케팅 앱들,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경험을 쌓아서 지난달 5일에는 이랜드 통합몰 대규모로 오픈을 했고, 이랜드 통합몰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기존의 그 AWS 컴퓨팅이나 네트워크나 DB, VPC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풀로 매니지드 되는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우트 53이나 일레스트캐시나 코드 디플로이, 다이나모DB, 그리고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서 저비용의 고가형성,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랜드몰이 24시간 24/7으로 무중단 이커머스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처럼 최대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그런 자원들은 모두 멀티 에이지 기반의 이중화를 구성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IDC와의 네트워크 망도 AWS DX하고 VPN 커넥션을 통해서
액티브 스탠바이로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9월 오픈 이후에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잘 서비스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마케팅들 진행하면서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AWS 클라우드 경험하면서 고객 관점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고객분들은 제일 처음 초반에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것들을 빨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했고, 특히 저희는 사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크고 작게 여러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IT 기반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들을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만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특징이 그런 이벤트와 마케팅들을 잘 커버하면 바로 이제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돈 버는 시스템의 인프라 모델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 부분에는 최적의 그런 인프라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고객분들도 공감을 해주신 것, 그런 점이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은 최적의 아키텍처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키텍처 역량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서비스 장애나 어떤 제약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MSP 제휴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들이 많이 높아져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프라 인력들도 여전히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협업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나 R&R이 그리고 의사소통 채널도 잘 정리되어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통합몰의 이랜드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향후에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오픈해서 운영 중인데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잘 서비스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할 거고, 또 그룹 내에 작고 크고 작은 B2C 서비스들 계속 확산할 거고, 운영에 대한 표준화와 그런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 예정인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전환 부분도 계속 진행해서 그룹의 많은 인프라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글로벌 IT 인프라 서비스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클라우드 밴드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협력을 하겠지만, 한국에서 AWS 코리아랑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얻은 성공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잘 협력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정우진 이사님 다시 모시고 다음 남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랜드 사례 보셨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복 자유라에서 다시 교복을 하게 되는 시범 학교였는데, 저 당시에 이랜드를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랜드가 이런 혁신을 발표한다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정말 그 당시의 기업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이런 IT 혁신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과연 클라우드를 그냥 단순히 IT 비용 절감이나 IT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를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실행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아키텍처들이 있잖아요. 서버리스뿐만 아니라 아까 매니지 서비스, 그리고 이랜드에서도 그런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우리 맨날 얘기했던 과연 이 서비스는 몇 명이 접속하고 얼마나 CPU, 메모리, 스토리지를 활용할까 예상해서 예산 잡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클라우드를 써보면서 그 부분을 측정하고 실제로 그만큼만 활용하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험도 해보고 비용도 줄이고 되게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부분들이 클라우드에서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정말 가야 될 부분들을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제일 얘기 많이 나온 게, 아마 경영진 분들뿐만 아니라 윗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겁니다.
결국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핵심이 뭘까요?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실 때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아까 오전 세션에도 나왔지만 커스터머 오브젝션, 즉 고객 중심으로 고객의 니즈와 그리고 고객 비즈니스 한계에 맞게끔 최대한 맞춰서 플랫폼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드리고, 저희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진화하면서 제공드리는 걸 약속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